차가운 가을비가 서울의 거리를 적시고 있었다. 회색빛 도시 위로 쏟아지는 비는 한유라의 마음속 풍경과도 같았다. 그녀는 푸른 공간이라는 이름의 작은 조경 설계 사무소. 아버지의 평생의 꿈이자 이제는 그녀의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곳에서 텅 빈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모니터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곧 닥쳐올 암담한 미래가 선명하게 비쳤다. 책상 위에는 여러 장의 독촉장과 최종 통지서가 흩어져 있었다. 붉은색 잉크로 찍힌 최종이라는 단어가 마치 낙인처럼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푸른 공간은 작지만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유망한 회사였다. 유라의 창의적인 설계와 아버지의 오랜 경험이 결합되어 몇 개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그들은 더 큰 도약을 위해 대형 건설사인 태강건설과 협력하여 대규모 신도시 공원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하지만 태강건설은 교묘한 계약 조항을 이용해 프로젝트의 모든 이익을 독차지했고 오히려 자금난을 이유로 푸른 공간에 막대한 채무를 떠넘긴 채 부도를 내버렸다. 세상은 냉혹했다. 아버지 한상진은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고 어머니는 매일 밤 눈물로 밤을 지새웠다. 28배 젊은 나이에 유라는 가족의 생계와 회사의 존폐 그리고 눈덩이처럼 불어난 빚더미를 모두 짊어져야 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은행의 문을 두드리고 투자자들을 만나고 심지어 과거에 도움을 주었던 이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애원도 해봤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거절과 냉소적인 동정뿐이었다. 똑똑 낡은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유라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비에 젖은 구두 소리와 함께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섰다.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정장, 흐트러짐 없는 머리,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 그는 마치 이 낡고 초라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 다른 세계의 사람처럼 보였다. 한유라 씨 되십니까? 남자의 목소리는 그의 외모만큼이나 차갑고 사무적이었다. 유라는 자기도 모르게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김비서라고 합니다. JK그룹 강지훈 대표님의 비서입니다. JK그룹 그리고 강지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름, 재계의 정점에 서 있는 거대 제국의 황제. 냉혹한 카리스마와 무자비한 사업 수완으로 유명한 남자. 그런 사람이 왜 자신을 아무런 접점도 없는, 아니, 애초에 존재조차 몰랐을 자신을 왜 찾는단 말인가. 김비서는 유라의 혼란스러운 표정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들고 있던 고급 가죽 서류 가방을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지훈 대표님의 제안이십니다. 유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혹시 마지막 희망일까? JK그룹이 우리의 기술력을 보고 투자를 하려는 걸까? 헛된 기대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김 비서의 다음 말에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 결혼 계약서입니다. 네, 유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방금 뭐라고 한 거지? 결혼 계약서. 강지훈 대표님과 한유라 씨의 결혼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계약 기간은 1년, 계약 기간 동안 법적인 부부로서의 의무를 이행해 주시면 됩니다. 김 비서는 마치 일기예보를 전하듯 담담하게 말을 이었다. 유라는 순간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과 태도는 너무나도 진지했다.
분노와 황당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지금 저를 모욕하시는 건가요? 제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의 인생을, 결혼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비굴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나가주세요. 유라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김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또 다른 서류철을 꺼내 그녀 앞에 펼쳐 보였다. 그것은 푸른 공간의 재무 상태와 부채 현황, 그리고 그녀 가족의 모든 개인 정보가 담긴 보고서였다. 심지어 아버지가 입원한 병원의 병원비 내역까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누군가 자신의 모든 것을 발가벗겨 놓은 듯한 불쾌감과 공포감이 엄습했다. 모욕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한유라 씨, 이것은 제안이자 거래입니다. 대표님은 한유라 씨의 도움이 필요하고 한유라 씨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지극히 합리적인 비즈니스일 뿐입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왜 하필 저죠? 세상에 여자가 저 하나뿐인 것도 아닌데 대표님께서는 복잡한 관계에 얽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재벌가의 딸들은 이해관계가 너무 복잡하고 평범한 여성들은 혹시 모를 감정 문제나 스캔들의 위험이 있죠. 그에 비해 한유라 씨는 배경이 깨끗하고 똑똑하며 무엇보다 현재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어 계약 조건을 충실히 이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셨습니다. 절박한 상황. 그 말이 비수처럼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김 비서는 계약서의 첫 페이지를 가리켰다. 계약이 성사되는 즉시 푸른 공간의 모든 부채는 JK그룹에서 변제합니다. 또한 한상진 씨의 병원비 전액과 앞으로의 치료비 역시 전액 지원됩니다. 계약 기간 1년이 무사히 만료되면 위자료 명목으로 현금 50억 원과 강남의 아파트 한 채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푸른 공간이 재기할 수 있도록 JK그룹의 자회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가 제시하는 조건들은 실로 어마어마했다. 유라가 평생을 바쳐도 만져볼 수 없을지도 모르는 돈. 꿈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기회였다. 그것은 단순한 부채 해결을 넘어 무너진 가족과 아버지의 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았다.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모르는 냉혈한으로 소문난 남자와 1년간의 위장 결혼. 생각할 시간을 좀 오늘 자정까지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채권단에서 모든 자산을 압류하기 위해 들이닥칠 겁니다. 여기 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지만 거절하신다면 한유라 씨와 가족분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죠. 김 비서는 명함 한 장을 계약서 위에 올려놓았다. 결정이 서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럼 그는 왔을 때와 마찬가지로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고 사무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다. 유라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려 서 있을 수가 없었다.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는 마치 악마의 유혹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빼곡하게 적힌 조항들. 갑 강지훈과 을 한유라. 두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는 수많은 문장들 속에는 어떠한 감정적인 교류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오직 의무와 책임, 그리고 대가만이 존재했다. 부부로서 대외적인 활동에 충실히 임할 것,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을 것, 어떠한 경우에도 이성과의 스캔들을 만들지 않을 것, 계약 기간 중 애정행위나 육체적 관계는 일절 없을 것. 마지막 조항이 그나마 최소한의 위안이 되었다.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줄 수 있을까
유라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비는 그칠 기미 없이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눈물처럼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핸드폰 액정에는 어머니의 부재중 전화가 여러 통 찍혀 있었다. 아버지는 괜찮으신 걸까? 어머니는 또 혼자서 얼마나 속을 태우고 계실까? 가족들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자신의 자존심 하나 때문에 가족 모두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을 수는 없었다. 결국 유라는 결심을 굳혔다. 그녀는 김비서의 명함을 집어들고 전화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지 않아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김비서입니다. 한유라입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내 김비서의 여전히 감정 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30분 후에 데리러 가겠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대표님을 직접 뵙게 될 겁니다. 전화가 끊겼다. 유라는 펜을 집어들었다. 계약서에 가장 마지막 장을 한유라의 이름 옆 빈칸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내려갔다. 한 획 그을 때마다 심장이 조각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 석자를 파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자존심,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팔아넘기고 있었다. 서명이 끝나는 순간 사무실의 낡은 형광등이 깜빡거렸다. 마치 그녀의 꺼져가는 희망처럼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녀는 그 거대한 흐름에 몸을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강지훈이라는 남자. 그 차가운 빙산 같은 세계로 유라가 서명을 마친 계약서를 들고 사무실을 나섰을 때 칠흑 같은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빗속에 조용히 서 있었다. 김 비서가 우산을 받쳐들고 그녀를 위해 뒷좌석 문을 열었다. 차 안은 바깥의 초라한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부드러운 가죽 시트의 향기,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고요함, 은은한 조명, 유라는 마치 다른 차원의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차에 올랐다. 차는 서울의 심장부, JK그룹의 본사 타워를 향해 미끄러지듯 나아갔다. 거대한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건물은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었고 그 위용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것을 압도했다. 유라는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실로 안내되었다. 복도를 지나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은 모두 그녀와 김 비서에게 깍듯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여 있었다. 마침내 육중한 원목문이 열리고 유라는 강지훈이라는 남자를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그는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책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에 젖은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남자의 존재감은 그 어떤 화려한 풍경보다도 강렬했다. 그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유라를 바라보았다. 사진이나 기사에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날카롭고 차가운 인상이었다. 조각처럼 잘생긴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눈동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한유라 씨,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악수를 청하는 등의 불필요한 행동은 하지 않았다. 그저 턱짓으로 맞은편 의자를 가리킬 뿐이었다. 앉지.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의자에 앉았다. 거대한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계약 내용은 숙지했으리라 믿는다. 나? 좋아. 몇 가지 규칙을 추가하지. 첫째, 공식적인 석상이 아닐 때는
서로에게 불필요한 연락이나 접촉은 삼간다. 둘째, 내 서재와 침실에는 허락 없이 들어오지 말 것. 셋째, 대외적으로는 애정 깊은 부부의 모습을 연기해야 한다. 미소, 적당한 스킨십, 서로에 대한 존중을 담은 말투. 김 비서가 관련해서 필요한 교육을 진행할 거다. 그는 결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의 지침을 내리는 듯한 말투였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모욕감보다 더 큰 것은 이 모든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이건 규칙이라기보다는 경고다. 계약 내용을 외부, 특히 언론에 유출할 경우 계약은 즉시 파기되고 한유라 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은 물론 JK그룹의 모든 역량을 동원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거다. 명심하도록. 그의 눈빛이 순간 번뜩였다. 그것은 상대를 완전히 제압하려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유라는 자기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김 비서, 집으로 안내해드려. 강지훈은 그 말을 끝으로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다. 유라에게는 더 이상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녀와의 만남은 이것으로 끝이라는 무언의 표시였다. 유라는 다시 김 비서를 따라 그의 집, 아니 이제는 그녀의 집이기도 한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의 꼭대기, 층 전체를 사용하는 펜트하우스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로 거대하고 화려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가구, 유명 작가의 미술품, 최첨단 스마트홈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지만 집이라기보다는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처럼 느껴졌다. 사람의 온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갑고 텅 빈 공간이었다. 한쪽 벽면 전체가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유라는 잠시 그 황홀한 풍경에 넋을 잃었지만 이내 자신이 이 화려한 유리 상자 안에 갇힌 새와 같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정부가 그녀를 방으로 안내했다. 강지훈의 침실과는 복도 반대편 끝에 위치한 게스트룸으로 보이는 넓은 방이었다. 그녀의 짐은 이미 모두 옮겨져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런데 옷장을 열어본 유라는 깜짝 놀랐다. 안에는 그녀의 낡은 옷들 대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갖춰진 최고급 브랜드의 옷과 가방, 구두들이 가득 차 있었다. 사이즈는 마치 맞춘 듯 정확했다. 화장대 위에는 그녀가 평소 사용하던 것과 같은 브랜드지만 훨씬 더 고급 라인의 화장품들이 놓여 있었고, 책장에는 그녀가 좋아하던 건축가들의 원서와 최신 조경 디자인 잡지들이 꽂혀 있었다. 마치 누군가 그녀의 모든 취향과 필요를 속속들이 조사해서 준비해 놓은 것 같았다. 김 비서의 소행이겠지 라고 생각하면서도 유라는 어딘가 섬뜩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 밤 유라는 낯선 침대에서 쉽사리 잠들지 못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빚더미에 깔려 절망하던 그녀가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집 중 하나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누워 있었다. 이 모든 것을 얻는 대가로 그녀가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 다음 날 아침, 유라는 강지훈이 말한 규칙에 따라 아침 유갑시 정각의 식당으로 향했다.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두 사람 앞에는 호텔 조식 부럽지 않은 완벽한 식사가 차려졌지만 식사 시간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오직 식기가 부딪히는 소리와 신문 넘기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울 뿐이었다. 그는 유라를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유라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푸른 공간에 급한 불도 모두 꺼졌다. 하지만 그녀는 조금도 행복하지 않았다. 이 거대하고 텅 빈 집에서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강지훈은 이른 아침에 나가 자정이 다 되어서야 들어왔고 주말에도 일에 파묻혀 지냈다. 마주칠 때마다 그는 차갑고 무심한 태도로 일관했다. 유라는 점점 자신이 값비싼 인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에 빠져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평소와 달리 어머니의 목소리는 흥분과 기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라야,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니? 병원에서 갑자기 아빠를 VIP 1인실로 옮겨줬어. 그것도 우리나라 척추분야 최고 권위자라는 박 원장님이 직접 아빠 수술을 집도하기로 하셨단다. 병원장이 그러는데. 아주 높은 분이 특별히 부탁했다고. 혹시 너... 유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강지훈. 그 남자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계약서에 명시된 병원비 지원이라는 조항을 그저 돈만 지불하는 수준이 아니라 나라에서 가장 좋은 의료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에게는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날 저녁 유라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강지훈과 복도에서 마주쳤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를 불렀다. 저기 강지훈 씨. 그는 걸음을 멈추고 무표정하게 그녀를 돌아보았다. 아버지 일 감사합니다. 유라는 진심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대답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감사 인사를 들으려고 한 일이 아니다. 계약 조건의 일부일 뿐이니까. 나는 내 비즈니스에서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아. 지불한 만큼의 가치는 확실하게 받아내야지. 한유라 씨도 당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준비나 하도록. 다음 주에 첫 공식 행사가 있으니 그는 그렇게 차갑게 말하고는 자신의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라의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조차 비즈니스로 치부해버리는 남자. 그러나 이상하게도 유라는 그의 차가운 말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마치 두꺼운 얼음장 아래에서 희미하게 흐르는 온기와도 같았다. 그는 왜 굳이 최고의 의사를 붙여주면서까지 자신에게는 이토록 쌀쌀맞게 구는 걸까? 유라는 닫힌 서재 문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강지훈이라는 남자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차가운 얼음 성벽 뒤에 그는 대체 어떤 모습을 감추고 있는 걸까? 그녀의 계약 결혼 생활은 이제 막 진짜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강지훈이 언급했던 첫 공식 행사는 일주일 후에 열리는 JK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갈라였다. 대한민국 정재계의 거물들이 모두 모이는 그야말로 별들의 전쟁과도 같은 자리였다. 유에게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형 선고일과도 같았다. 행사 당일 이른 아침부터 펜트하우스는 분주해졌다. 김 비서가 이끄는 전문가 팀이 들어와 유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변신시키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마네킹처럼 그들의 손길에 자신의 몸을 맡겼다. 디자이너가 직접 공수해온 은은한 달빛을 닮은 실크 드레스가 그녀의 몸에 맞춰졌고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목에 걸렸다. 사모님, 이쪽입니다. 김 비서는 거울 앞에 앉은 유에게 다가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오늘 참석하는 주요 인사들의 사진과 프로필이 빼곡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오늘 사모님께서 기억하셔야 할 얼굴들입니다. 특히 최민혁 부회장, 태강건설의 실질적인 오너입니다. 강 대표님과 가장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물이니 가급적 마주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마주치더라도 절대 언쟁에 휘말려서는 안 됩니다.
최민혁, 태강건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라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이름이었다. 그녀는 애써 표정을 감추었지만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질 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복수심과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녀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강지훈의 아내 한유라일 뿐이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유라는 저녁이 되어서야 서재에서 나온 강지훈과 마주했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이었다. 평소의 냉정함에 우아함까지 더해져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아우라를 풍겼다. 그는 잠시 유라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평가하는 듯 날카로웠지만 그 깊은 눈동자 속에서 아주 찰나의 순간 미세한 감정의 동요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유라는 놓치지 않았다. 갈 시간이다. 그는 짧게 말하고 앞서 걸어갔다. 차를 타러 가는 엘리베이터 안. 좁은 공간에 흐르는 침묵은 금속성의 긴장감을 자아냈다. 오늘 밤 당신은 내 아내다. JK그룹의 안주인이지. 미소를 잃지 말고 내 옆에 바짝 붙어 있도록 무슨 말을 듣든 어떤 상황이 닥치든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마. 당신의 모든 행동은 나. 그리고 JK그룹의 얼굴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유라는 그 속에서 묘한 보호의 의도를 읽었다. 그는 그녀를 걱정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이 날까봐 염려하는 걸까? 행사장에 도착하자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폭죽처럼 터졌다. 강지훈은 자연스럽게 유라의 허리에 팔을 감고 그녀를 에스코트했다. 그의 손이 닿는 순간 드레스 위로 전해지는 뜨거운 천에 유라는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행동은 카메라를 의식한 계산된 연기였지만 그를 의지하며 걷는 동안 유라는 이상한 안정감을 느꼈다.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연회장 안은 그야말로 상류층의 축소판이었다. 사람들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샴페인 잔을 부딪혔지만 그들의 눈은 서로를 탐색하고 평가하느라 분주했다. 유라의 등장은 즉시 모든 이의 주목을 끌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저 여자가 강지훈 대표의 부인이라고 처음 보는 얼굴인데 듣자 하니 집안이 망해서 빚더미에 앉았다던데. 정략 결혼이겠지. 강지훈이 여자 보는 눈이 저 정도밖에 안 됐나. 얼굴만 반반할 뿐. 기품이라곤 없어 보여. 날카로운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혔지만 유라는 강지훈의 경고를 떠올리며 애써 평온한 미소를 유지했다. 그녀는 그의 옆에서 그림자처럼 조용히 서서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목례만 할 뿐이었다. 잠시 후 JK그룹의 원로 임원들이 다가와 강지훈과 심각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유라는 자연스럽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그들에게 자리를 비켜주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이런 길 잃은 아기 사슴 같군요. 잠시 주인님이 한눈을 판 모양입니다. 능글맞고 비아냥거리는 목소리에 유라가 고개를 돌렸다. 훤칠한 키에 값비싼 옷을 입었지만 어딘가 천박한 인상을 주는 남자. 최민혁이 그녀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끈적끈적하게 그녀를 훑고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 대표의 새로운 트로피 되시는 분. 실례지만 누구시죠? 유라는 불쾌감을 감추고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다. 하하. 저를 모르신다 서운하군요. 태강의 최민혁입니다. 당신 아버지 회사와도 인연이 좀 있었는데 너무 높이 날려다가 날개가 부러지는 바람에 안타깝게 됐죠. 그의 말에 유라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알면서도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유라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이 느껴졌다. 꽤 비싼 값에 팔려온 모양인데 강지훈의 얼음장 같은 침실은 견딜만 합니까? 1년에 얼마를 받기로 했소. 혹시 내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옮길 생각은 없나? 최민혁은 노골적으로 그녀를 모욕했다. 주변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흥미롭다는 듯 이쪽을 쳐다보고 있었다. 유라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녀가 차갑게 입을 여는 순간이었다. 내 아내에게 무슨 볼일이지? 최민혁. 어느새 다가온 강지훈의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얼음처럼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와 살기는 주변의 공기마저 얼려버릴 듯했다. 그는 유라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그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고도 소유욕이 넘쳐서 지켜보던 사람들조차 순간 숨을 죽였다. 최민혁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강 대표, 그냥 사모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을 뿐입니다. 미인이시라 잠시 넋을 잃었네요. 내 아내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자격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야. 특히 너 같은 놈에게는. 강지훈의 눈빛이 흉흉하게 빛났다.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아내에게 그 더러운 입을 함부로 놀렸다간 내 놈의 그 잘난 혓바닥을 뽑아버리는 수가 있어. 내 가족을 건드리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아직도 배우지 못했나 보군. 내 회사 주가나 신경 쓰는 게 좋을 거다. 내일 아침에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터져 나올 테니 강지훈의 서슬 퍼런 경고에 최민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분한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다. 주변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충격과 흥미가 뒤섞인 눈으로 강지훈과 유라를 바라보았다. 늘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냉혈한 강지훈이 한 여자를 위해 저토록 노골적인 분노와 보호 본능을 드러낸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강지훈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유라를 데리고 테라스로 향했다.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달아오른 감정을 식혀주었다. 유라는 여전히 그의 품에 안긴 채 세차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었다. 괜찮나? 그가 처음으로 물었다. 걱정이 담긴 지극히 개인적인 질문이었다. 유라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랐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네, 괜찮아요. 앞으로 저런 자들은 내가 상대한다. 당신은 나설 필요 없어. 왜 그렇게까지 하셨어요? 그냥 연기만 하면 되는 거였잖아요. 유라의 질문에 강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멀리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한유라, 당신은 계약 기간 동안 내 사람이야.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을 다른 놈들이 건드리는 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니 착각하지 마. 그는 또다시 벽을 쳤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말을 더 이상 곧이곧대로 들을 수 없었다. 그의 행동은 그의 말을 훨씬 뛰어넘고 있었다. 차가운 계약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밤 두 사람의 관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계약이라는 이름의 얼음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금이 가고 있었다. 자선 갈라가 끝난 후 며칠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강지훈은 그날 이후 더욱 바빠졌고 유라는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강지훈이 마련해준 서재에서 건축 관련 서적들을 읽거나 새로운 조경 디자인을 구상하며 잊고 있던 자신의 꿈을 조금씩 되살리고 있었다. 그와의 관계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날 밤 테라스에서의 짧은 대화 이후 보이지 않는 벽이 아주 미세하게 얇아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아침,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약속이라도 한 듯 JK그룹에 대한 기사를 한면 톱으로 쏟아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JK그룹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친환경 신도시 프로젝트 엘리시안 필드가 환경영향평가서를 조작했으며 그로 인해 희귀 습지가 파괴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다. 기사에는 전문가의 소견이라는 그럴싸한 인터뷰와 함께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는 서류의 사본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파장은 거대했다. 환경단체들이 즉각 성명을 발표했고 반대 여론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JK그룹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폭락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배후에 최민혁이 있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평소보다 훨씬 늦게 귀가한 강지훈의 얼굴은 분노와 피로로 굳어 있었다. 그는 재킷을 벗어 던지듯 소파에 던지고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유라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물 한 잔을 건넸지만 그는 그것을 받아들지도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요? 조심스러운 유라의 질문에 그는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당신이 신경 쓸 일 아니야. 그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렸다. 유라는 차갑게 닫힌 문 앞에서 홀로 남겨졌다. 그의 말은 비수 같았지만 그녀는 그의 태도에서 깊은 고뇌와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다. 유라는 거실에 대형 TV를 켰다. 뉴스에서는 온종일 엘리시안 필드에 대한 이야기뿐이었다. 화면에는 문제의 습지 지역이라며 항공 촬영 영상이 나오고 있었고 한 식물학자가 등장해 그곳에서만 자생하는 희귀 난초 에피포기움 아필룸의 중요성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에피포지움 아필룸, 조경 설계를 전공한 유에게는 익숙한 이름이었다. 엽록소가 없어 광합성을 하지 못하고 특정 균류에 기생하여 자라는 매우 까다로운 식물. 유라는 문득 직업적인 호기심이 발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켰다. 강지훈이 마련해준 최고 사양의 컴퓨터였다. 그녀는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에 공개된 자료들과 언론에서 유출했다고 주장하는 환경영향평가서 4본, 그리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해당 지역의 정밀 지형도와 토양 분포도를 모두 다운로드했다. 처음에는 그저 전문가로서 상황을 파악해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던 그녀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했다. 뭔가 이상했다. 언론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희귀 난초 군락지는 프로젝트 부지 내의 에이스림 구역에 위치해 있었다. 그리고 그 난초가 자생하기 위해서는 부엽토가 풍부하고 산도 pH가 5,000형 이하인 강산성 토양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첨부되어 있었다. 하지만 유라가 확인한 국립산림과학원의 정밀 토양 분포도에 따르면 에이스림 구역은 모암 무얀2 석회암 지대라 토양의 산도는 pH 7.5 이상의 알칼리성에 가까웠다. 두 데이터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었다. 그것은 마치 남극에서 열대 과일이 자란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생태학적으로 명백한 모순이었다. 최민혁의 팀은 법률과 회계 자료는 완벽하게 조작했지만 자신들의 전문 분야가 아닌 땅과 식물의 관계까지는 깊이 파고들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찾았다.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반박 자료가 아니었다.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는, 전세를 단숨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강지훈에게 전달하느냐였다.
그는 명백히 신경 쓰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 그의 서재 문을 두드리는 것은 그의 분노에 기름을 붓는 행위일 수도 있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추락하는 JK그룹의 주가 그래프와 TV 뉴스에 비친 강지훈의 고뇌에 찬 얼굴이 떠올랐다. 이것은 더 이상 그의 문제만이 아니었다. 계약으로 얽힌 공동 운명체로서 그녀는 이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유라는 자신이 분석한 자료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출력했다. 그리고 깊은 숨을 한번 내쉰 뒤 굳게 닫힌 강지훈의 서재 문을 향해 걸어갔다. 똑똑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텐데 문 너머로 짜증이 가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10분. 아니, 5분이면 됩니다. 유라는 최대한 침착하고 전문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잠시 안에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들어와 하는 짧은 허락이 떨어졌다. 서재 안은 담배 연기로 자욱했다. 강지훈은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수많은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유라는 꿋꿋하게 그에게 다가가 자신이 정리한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이게 뭐지? 상대방 주장의 허점입니다. 강지훈은 미심쩍은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유라는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을 시작했다. 언론에서 주장하는 희귀 난초는 강산성 토양에서만 자생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에이스트림 구역은 지질학적으로 석회암 기반이라 알칼리성 토양입니다. 이 난초는 물리적으로 그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이건 제가 비교 분석한 토양 분포도와 지질 조사 데이터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유라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강지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의 짜증과 무관심은 어느새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는 소파에서 몸을 일으켜 테이블로 다가와 유라가 내민 자료들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팀 소속에 그 어떤 전문가도 발견하지 못했던 허를 찌르는 한 수였다.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자료들을 검토했다. 서재 안에는 종이 넘어가는 소리만이 들렸다. 마침내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유라를 계약 아내로 보고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놀라움과 함께 뛰어난 전략가를 발견한 지휘관의 그것과 같은 희미한 감탄의 빛이 서려 있었다. 그는 유라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입에서 칭찬이나 감사의 말이 나올 리 없었다. 대신 그는 짧고 단호하게 명령했다. 다시 설명해봐. 처음부터.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김 비서에게 연락해서 법무팀과 홍보팀 전원 30분 내로 회사로 복귀시키라고 해. 지금 당장. 그의 목소리에는 다시 활기와 냉철한 결단력이 돌아와 있었다. 그는 이미 방역의 칼을 갈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그 칼날의 가장 날카로운 부분을 바로 한유라가 벼려준 참이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다. 더 이상 갑과 을,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닌 공동의 적을 앞에 둔 가장 믿음직한 파트너로서 강지훈의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J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실에 속속 도착했다. 한밤중의 비상소집에 모두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편안한 홈웨어 차림에 한유라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모두의 얼굴에 당혹감과 의구심이 스쳐 지나갔다. 지금부터 한유라 씨가 이번 사태의 핵심에 대해 브리핑할 거다. 모두 경청하도록. 강지훈이 회의실에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의문도 허락하지 않는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다.
임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지만 누구 하나 감히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유라는 잠시 심호흡을 했다. 수십 명의 날카로운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는 위축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전문 분야였고 그녀는 자신이 발견한 사실에 대해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메인 스크린에 준비한 자료들을 띄우고 침착하고 논리적인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다. 문제의 핵심은 토양입니다. 최민혁 측이 증거로 제시한 희귀 난초는 보시다시피 그녀는 전문 용어를 최대한 배제하고 누가 들어도 이해하기 쉽게 데이터와 지도를 비교하며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브리핑이 진행될수록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임원들의 표정이 점차 경탄과 놀라움으로 바뀌어갔다. 그들은 법률, 재무, 홍보의 전문가들이었지만 이토록 근본적인 생태학적 오류를 발견해낼 생각은 아무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브리핑이 끝났을 때 회의실에는 짧은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법무팀장이었던 박 전무가 입을 열었다. 이것은 완벽한 한 수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는 것을 넘어 언론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명백한 증거로 역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을 시작으로 회의실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다. 절망과 수세에 몰려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방역의 활기가 넘쳐 흘렀다. 강지훈은 말없이 팔짱을 낀 채 유라의 브리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로 희미한 만족감이 서려 있는 것을 유라는 느낄 수 있었다. 그날 밤을 기점으로 유라는 더 이상 펜트하우스에 갇힌 인형이 아니었다. JK타워 최상층에 위치한 비상대책본부, 소위 워룸 워룸의 그녀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그녀는 강지훈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위기 대응 전략의 핵심 멤버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새우며 자료를 분석하고 반박 논리를 다듬고 언론 대응 시나리오를 짰다. 말을 섞지 않아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이 잘 맞았다. 강지훈이 날카롭게 문제의 본질을 꿰뚫으면 유라는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그것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아냈다. 새벽녘 지친 유라가 깜빡 잠이 들면 그는 말없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덮어주었고 복잡한 데이터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그를 위해 그녀는 조용히 따뜻한 커피를 내려주었다. 그들의 관계는 계약서의 차가운 조항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 되어가고 있었다.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싸우는 전우회와 같은 끈끈한 유대감이 두 사람 사이에 싹트고 있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단순히 데이터로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여론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가져오려면 최민혁 측의 악의적인 의도를 증명해야만 한다. 그는 직접 현장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그는 주저없이 유라를 지목했다. 다음 날 새벽 두 사람은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한 채 문제의 엘리시안 필드 부지로 향했다. 도시의 소음에서 벗어나 이슬 맺힌 숲길을 걷는 동안 유라는 오랜만에 해방감을 느꼈다. 이곳은 그녀의 세상이었다. 흙냄새, 풀냄새, 상쾌한 공기.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을 강지훈은 말없이 지켜보고 있었다. 유라는 전문가용 장비를 이용해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식생 분포를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흙을 만지고 식물을 다룰 때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열정적으로 빛났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늘 차갑고 냉정하기만 했던 그의 눈빛에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따스한 온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그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다.
유라는 한 지점에서 토양의 산도가 주변과 확연히 다른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인위적으로 심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들어가고 있는 에피포기움 아필룸 몇 포기를 찾아냈다. 누군가 이곳에 난초를 몰래 심고 주변 토양을 화학약품으로 오염시켜 마치 원래부터 군락지였던 것처럼 조작하려 했던 것이다. 이것은 최민혁의 음모를 증명할 완벽한 스모킹 건이었다. 바로 그때 예고도 없이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황급히 근처에 있던 낡은 산림감시 초소로 몸을 피했다. 좁은 공간 안, 빗줄기가 양철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둘 사이의 침묵을 채웠다. 젖은 옷에서 전해지는 서로의 천이 어색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유라였다. 늘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왔나요? 그녀의 질문은 눈앞의 사건이 아닌 그라는 사람 자체를 향한 것이었다. 강지훈은 창밖에 쏟아지는 비를 보며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는 아주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24살 때였어. 사고였지. 하루아침에 그룹의 총수 자리에 앉아야 했어.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지. 친척들은 나를 몰아내고 회사를 차지하려 했고 원로들은 나를 풋내기 취급하며 무시했어.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했고 이기려면 냉혹해져야만 했다. 한 번이라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그대로 잡아먹히는 곳이 내가 사는 세상이니까 그는 누구에게도 꺼내놓지 않았던 자신의 속내를 처음으로 타인에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와 외로움이 묻어났다. 늘 완벽하고 강해 보이기만 했던 남자의 갑옷 아래 상처 입고 지친 영혼이 숨어 있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떤 위로나 동정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의 아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었다. 그녀의 그 고요한 시선이 강지훈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안이 되었다. 그는 항상 자신을 평가하고 이용하려는 사람들 속에서 살아왔다. 이토록 순수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봐 주는 사람은 어머니 이후로 처음이었다. 비가 그치고 산에는 맑은 햇살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초소를 나섰다. 돌아오는 차 안, 이전과는 다른 공기가 흘렀다. 그것은 더 이상 어색한 침묵이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부분을 공유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편안하고 따뜻한 침묵이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다.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진정한 동맹으로. 그리고 그 동맹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현장 조사를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한 JK그룹의 방역은 번개처럼 신속하고 파괴적이었다. 강지훈은 다음 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백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는 조금의 동요도 없는 목소리로 최민혁 측이 제기한 모든 의혹이 악의적인 허위 사실임을 선언했다. 그리고 그는 비장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바로 한유라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하고 설명하는 영상이었다. 영상 속에서 유라는 더 이상 JK그룹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경 설계 및 생태 전문가로서 침착하고 전문적인 태도로 토양 샘플 분석 결과와 식생 조작의 증거들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그녀의 설명은 어떤 변명보다도 설득력이 있었고 그녀의 진정성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했다.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JK그룹은 악덕 기업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 비열한 흑색 선전의 피해자로, 강지훈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유능한 리더로 재평가받았다. 반면 태강건설과 최민혁은
주가 조작 및 부당 경쟁 혐의로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 같은 시각 태강건설의 부회장실. 최민혁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TV 화면을 통해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보고 있었다. 그는 분노에 차 들고 있던 크리스털 잔을 벽에 던져버렸다. 한유라. 그의 입에서 증오가 가득 담긴 이름이 튀어나왔다. 그는 처음부터 그 여자를 과소평가했다. 그저 돈에 팔려온 예쁜 얼굴의 장식품 정도로 여겼다. 하지만 그 장식품이 자신의 완벽한 계획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강지훈의 뒤에 숨어서 그를 조종하는 것은 바로 저 여자였다. 분노와 모욕감에 최민혁의 이성이 마비되기 시작했다. 강지훈, 내 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주마. 회사가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그 여자를. 그의 눈에 악랄한 광기가 번뜩였다. 그는 즉시 비서를 호출했다. 한율에 대해 다시 샅샅이 뒤져봐. 가족, 친구, 과거 행적,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전부 다. 먼지 한 톨이라도 찾아내. 그 여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는 거라면 뭐든지. 한편 거대한 폭풍을 성공적으로 막아낸 유라는 다시 평온한 일상을 되찾은 듯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마냥 쉬고만 있지는 않았다. 그녀에게는 계약 결혼 이전부터 준비해오던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다. 바로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서림동 근린공원 리모델링 설계 공모전이었다. 비록 규모는 작았지만 푸른 공간의 이름으로 제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이자 그녀 자신의 꿈이 담긴 프로젝트였다. J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타이틀이 아닌 오롯이 조경가 한유라로서 인정받고 싶었다. 최민혁의 하수인은 곧 유라의 이 공모전 참가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는 유라의 가장 소중한 자부심, 즉 그녀의 직업적 명예를 짓밟을 비열한 함정을 파기 시작했다.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 당일 유라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 밤을 새워가며 준비한 자신의 디자인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열정적으로 발표했다. 주민 편의성과 생태적 가치를 모두 고려한 그녀의 혁신적인 디자인에 심사위원들은 감탄했고 분위기는 그녀 쪽으로 완전히 기운 듯 보였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였다. 기자석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한유라 건축가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발표하신 디자인이 2년 전 독일 미넨 공대의 한 학생이 제출한 졸업작품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제보가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표절 의혹이 있는 것은 아닌지요? 순간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남자는 기다렸다는 듯 스크린에 2개의 디자인을 나란히 띄웠다. 교묘하게 편집된 이미지는 언뜻 보기에 정말로 비슷해 보였다. 유라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표절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저 디자인은 명백히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JK그룹 강지훈 대표의 부인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이 작은 시립공원 공모전의 심사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해명 부탁드립니다. 남자의 두 번째 질문은 확인 사살과도 같았다. 표절의 권력 남용 의혹까지. 그는 유라를 전문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완전히 끌어내리려 작정하고 있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것이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수많은 카메라와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 앞에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결국 심사는 무기한 연기되었고 유라는 도망치듯 행사장을 빠져나왔다. 표절 건축가, 남편 백 믿는 디자이너, 인터넷에는 이미 그녀를 향한 악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다.
JK그룹의 위기를 해결했을 때의 환호는 온데간데 없었다. 세상은 이토록 잔인하고 변덕스러웠다. 그녀가 넋이 나간 채 펜트하우스로 돌아왔을 때 강지훈이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유라의 창백한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을 보고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무슨 일 있었나? 유라는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일이 너무나 치욕스럽고 아파서 그에게조차 말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집요한 시선 앞에서 그녀는 결국 오늘 있었던 일을 힘겹게 털어놓았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강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그의 침묵은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섬뜩한 분노를 응축하고 있었다. 최민혁, 그놈이 감히 회사가 아닌 그녀를 직접 공격한 것이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 그것은 강지훈에게 있어 용납할 수 없는 선을 넘은 행위였다. 유라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을 듯이 차갑고 평온했다. 김 비서, 오후 스케줄 전부 취소해. 잠시 뜸을 들인 그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피닉스 파일, 지금 즉시 언론사에 전부 풀어. 하나도 남기지 말고. 수화기 너머의 김 비서가 순간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피닉스 파일. 그것은 강지훈이 최민혁과 태강건설을 단 한 번에 무너뜨리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온 치명적인 비리 증거들이 담긴 마지막 카드였다. 그는 사업상의 결정적인 순간을 위해 그것을 아껴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망설임 없이 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유라. 그녀가 받은 상처와 모욕을 되갚아주기 위해서 전화를 끄는 강지훈은 망견자실에 있는 율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연민과 지켜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서려 있었다. 그의 행동은 더 이상 계약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너무나도 선명한 한 남자가 자신이 아끼는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우겠다는 맹세였다. 강지훈이 피닉스라는 이름의 봉인을 해제한 순간 대한민국 재계에 거대한 핵폭풍이 몰아쳤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언론과 증권가는 태강건설과 관련된 충격적인 비리 의혹들로 마비 상태에 빠졌다. 피닉스 파일은 최민혁의 개인적인 비리를 넘어 태강건설이라는 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정관계 로비 리스트,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내역, 주요 국책 사업에서의 건설 자재 비리, 하청업체 착취 증거까지 지난 수십 년간 그들이 쌓아 올린 부패의 역사가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태강건설의 주가는 거래가 정지되었고 검찰은 즉시 대규모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최민혁은 출국 금지 조치를 당했고 그와 결탁했던 수많은 인사들이 줄줄이 소환되었다. 그가 한율에게 가했던 비열한 공격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기업을 향한 복수가 광풍처럼 몰아치는 동안 강지훈은 한유라 개인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 또한 잊지 않았다. JK그룹의 법무팀은 유라의 디자인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던 기자와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상대방이 증거로 제시했던 디자인이 포토샵으로 조작된 가짜 이미지이며 해당 이미지가 생성된 시점이 프레젠테이션 불과 이틀 전이라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공개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조작된 음해였음이 밝혀지자 여론은 다시 한번 율에게 동정적으로 돌아섰다. 공모전을 주관했던 서울시는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발표했고 심사위원단은 만장일치로 그녀의 디자인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정했다. 잃어버렸던 명예는 되찾았지만 유라의 마음속에 남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며칠 후 펜트하우스의 서재, 유라는 새로 수정할 공원 디자인 도면을 검토하고 있었고 강지훈은 태강건설 관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이전과 달리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서재에 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 있었다. 그들 사이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다. 이해가 가지 않아. 강지훈이 문득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최민혁이 왜 그렇게까지 당신에게 집착했는지. 단순히 내 대한 반감 때문이라고 하기엔 이번 공격은 너무 감정적이고 무모했어. 마치 당신 개인에게 원한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그의 말에 유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었다. 강지훈은 책상 위에 인터폰을 눌러 김 비서를 호출했다. 잠시 후 김 비서가 두꺼운 서류철 하나를 들고 서재로 들어왔다. 피닉스 파일에 있던 태강건설의 과거 프로젝트 자료들입니다. 특히 한유라 사모님의 부친께서 운영하시던 푸른 공간과 연관되었던 시점의 기록들을 다시 검토해봤습니다. 강지훈은 서류철을 받아들고 빠르게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다. 유라도 호기심에 그의 옆으로 다가가 서류를 함께 들여다보았다. 서류에는 수년 전 푸른 공간이 참여했던 신도시 공원 프로젝트의 내부 자료들이 담겨 있었다. 잠시만요. 유라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다. 그것은 당시 프로젝트의 내부 담당자 결제 라인이었다. 총괄 책임자 칸에 익숙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최민혁. 그 당시 그는 부회장이 아니라 신규 사업을 이끄는 젊은 본부장이었다. 유라의 심장이 불길하게 뛰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무언가 직감한 듯 더욱 깊숙한 자료들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먼지 쌓인 회계 자료들 속에서 숨겨져 있던 별도의 장부 하나를 찾아냈다. 그것은 태강건설의 공식 장부가 아닌 비자금 조성을 위해 따로 관리되던 이면 장부였다. 장부에는 끔찍한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당시 최민혁은 값싼 중국산 자재를 국산 최고급 자재로 속여 납품하고 그 차액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프로젝트 막바지에 자재의 문제점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그는 모든 책임을 떠넘길 희생양이 필요했다. 자금력은 약하지만 업계에서 실력과 신용을 인정받던 작은 협력업체. 부실 공사의 책임을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 악화 탓으로 돌리기에 완벽한 조건. 그 희생양이 바로 한유라의 아버지의 회사 푸른 공간이었던 것이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유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단순한 경영 악화나 불운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좌절, 어머니의 눈물, 빚더미에 올라앉아 절망해야 했던 자신의 지난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최민혁이라는 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의도적으로 조작된 비극이었다. 유라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뒤섞여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다. 강지훈은 말없이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떨리는 어깨를 강하게 붙잡아 주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차갑게 굳어 있었지만 유라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아픔과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싸움은 JK그룹의 생존이나 자신의 자존심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여자가 겪어야 했던 억울한 고통과 눈물에 대한 처절한 복수여야만 했다. 한참을 울던 유라가 마침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젖은 눈은 더 이상 슬픔에 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불꽃이 강철 같은 결의가 타오르고 있었다. 그를 법정에 세워야 해요. 물론이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하지만 이 이면 장부만으로는 부족해요. 내부 자료라 증거 능력이 약할 수 있어요. 그의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해요. 그녀의 말에 강지훈도 동의했다. 그들에게는 최민혁의 지시를 직접 받고 비자금을 관리했던 인물의 증언이나 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물증이 필요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았다. 더 이상 고용주와 계약 아내가 아니었다. 같은 목표를 향해 같은 분노를 품고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완벽한 파트너였다. 과거의 비극은 현재의 복수를 위한 강력한 동기가 되었고 그들의 개인적인 원한과 비즈니스 전쟁은 이제 하나로 합쳐져 최민혁이라는 거대한 악을 향한 마지막 결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검찰 수사의 압박과 여론의 문매 속에서 궁지에 몰린 최민혁은 이성을 잃었다. 그는 파멸을 눈앞에 둔 맹수처럼 마지막 발악을 준비했다. 바로 JK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 M&A 시도였다. 그는 남은 비자금과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부패한 인맥을 총동원해 차명 계좌로 JK그룹의 주식을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다가오는 JK그룹 임시 주주총회에서 강지훈의 해임안을 상정하고 의결권을 확보해 회사를 통째로 삼키려는 것이었다. 그것은 자살 행위에 가까운 도박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그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었다. 강지훈과 유라는 곧 최민혁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주주총회 전까지 최민혁의 과거 범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 즉 비자금 관리인 박 부장의 신병을 확보해야만 했다. 경찰과 검찰도 박 부장의 행방을 쫓고 있었지만 그는 연기처럼 사라진 뒤였다. 유라는 사무실에 틀어박혀 경찰이 놓쳤을 법한 사소한 단서들을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태강건설의 이면 장부에 기록된 수백 개의 자금 흐름을 밤을 새워가며 분석했다. 그러다 아주 작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수많은 유령 회사 중 한 곳에서 지난 몇 년간 매달 일정한 금액이 강원도의 한 작은 요양병원으로 송금되고 있었다. 너무나 소액이라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돈이었다. 유라는 직감했다. 다음 날 새벽, 강지훈과 유라는 직접 차를 몰아 강원도의 깊은 산속에 위치한 요양병원으로 향했다. 병원은 낡고 허름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마침내 박 부장을 찾아냈다. 그는 숨어 지내는 범죄자가 아니라 말기암으로 죽어가는 아내의 병상을 지키는 초라하고 지친 중년 남성의 모습이었다. 박 부장은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다. 하지만 유라가 위협이나 회유 대신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아픔에 대해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을 때 그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의 아내에게 국내 최고의 의료진과 치료를 보장하고 자수 후 법적으로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박 부장은 무너졌다. 그는 최민혁이 아내의 목숨을 담보로 자신을 협박해왔다고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최후의 보험으로 숨겨두었던 모든 자금 흐름과 최민혁의 지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된 원본 장부를 그들에게 넘겨주었다. 마침내 마지막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JK그룹 임시 주주총회 당일 거대한 강당 안에는 수백 명의 주주들이 모여 숨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강지훈을 지지하는 측과 최민혁이 매수한 세력이 팽팽하게 대치했다. 초췌하지만 도끼 서린 눈빛에 최민혁도 버젓이 주주석에 앉아 있었다. 강지훈 대표이사 해임안이 상정되고 전자투표가 시작되기 직전이었다. 최민혁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신이 아슬아슬하게 이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강지훈이 단상 위로 올라섰다. 장내가 조용해졌다.
그는 경영 실적이나 미래 비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대신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투표에 앞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아셔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태강건설의 최민혁이라는 자가 지난 수십 년간 어떤 짓을 저질러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말을 마친 뒤 옆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가장 잘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단상으로 걸어 나온 것은 바로 한유라였다. 우아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빛은 슬프지만 강했고 그 어떤 CEO보다도 당당하고 위엄이 넘쳤다. 유라는 마이크 앞에 섰다. 그녀는 떨지 않았다. 차분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던 푸른 공간이 어떻게 최민혁의 탐욕에 의해 무너져 내렸는지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고발이 아니라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파괴되었는가에 대한 가슴 아픈 증언이었다. 그리고 여기 그 모든 진실을 증명해 줄 분이 있습니다. 유라의 말이 끝나자마자 강당의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박 부장의 영상 증언이었다. 그는 최민혁의 지시로 어떻게 비자금을 조성하고 어떻게 푸른 공간에 죄를 뒤집어 씌웠는지를 상세하게 고백했다. 그리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원본 장부의 모든 페이지가 화면 가득 클로즈업되었다. 최민혁의 이름과 사인이 적힌 지시서, 돈이 오고 간 계좌 내역까지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증거였다. 강당은 충격과 경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한 최민혁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단상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이야. 저 파산한 집안의 계집애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저놈은 돈에 매수된 거짓말쟁이야. 전부 저것들이 조작한 거야.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의 추악한 발악은 오히려 그의 범죄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교활한 기업가가 아니라 이성을 잃은 미치광기처럼 보였다. 바로 그 순간 강당의 육중한 뒷문이 열리며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혁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그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대한민국 재계를 주무르던 거물의 마지막은 모든 이가 지켜보는 앞에서 처참하고 굴욕적으로 막을 내리고 있었다. 최민혁이 끌려나간 후 강당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윽고 누군가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박수 소리는 순식간에 강당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대표이사 해이만은 투표에 붙일 필요도 없이 자동 폐기되었다. 단상 위에서 강지훈은 유라의 손을 조용히 그리고 단단히 잡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거대한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마침내 고요한 아침이 찾아왔다. 최민혁의 구속으로 시작된 태강건설 게이트는 대한민국의 정재기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부패한 권력자들을 줄줄이 심판대에 세웠다. 세상이 그들의 추악한 탐욕에 대한 이야기로 시끄러운 동안 강지훈과 한율에게는 조용한 평화가 찾아왔다. JK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엘리시안 필드 프로젝트는 국민적인 지지 속에 순조롭게 재개되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유라의 가정에 찾아왔다. 아버지 한상진은 최고의 의료진 덕분에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고 곧 퇴원을 앞두고 있었다. 푸른 공간의 명예는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서울시 공원 프로젝트 당선 소식에 일간 문의가 쇄도하기 시작했다. 어느 주말 오후 유라는 강지훈과 함께
부모님 댁을 찾았다. 예전의 어둡고 무거운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고 집 안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났다. 유라의 어머니는 연신 강지훈의 손을 잡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고 무뚝뚝한 아버지는 말없이 그의 잔에 차를 채워주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했다. 강지훈은 유라의 가족 앞에서 평소에 냉철한 CEO가 아닌 예의 바르고 든든한 사위의 모습이었다. 그는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 꼼꼼히 묻고 어머니의 소소한 농담에 희미한 미소를 짓기도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유라의 마음은 햇살처럼 따뜻하고 뭉클했다. 하지만 평화로운 시간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불안감이 감돌고 있었다.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그들은 이제껏 미뤄왔던 자신들의 문제를 마주해야만 했다. 바로 두 사람을 묶고 있던 계약계의 존재였다. 1년의 계약 기간은 어느덧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지금 그들의 관계 역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함께 위기를 헤쳐나가던 때에 동지에 넘치는 분위기는 사라지고 서로의 눈치를 보는 듯한 미묘한 거리감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다음 날 저녁 강지훈은 유라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곳이었다. 책상 위에는 1년 전 그날처럼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바로 그들의 결혼 계약서였다. 앉아. 그는 다시 차가운 CEO의 얼굴로 돌아간 듯 보였다. 유라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계약 기간이 거의 다 됐어.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당신에게 지급될 것들에 대한 서류다. 그는 서류철을 열어 유라 앞으로 밀었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 등기 서류, 50억 원이 입금될 은행 계좌 확인서, 그리고 푸른 공간과 JK그룹 자회사 간의 파트너십 계약서까지 그는 약속했던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았다. 마치 성공적으로 끝난 프로젝트의 최종 결과물을 보고하는 것처럼 이것으로 우리의 계약은 깨끗하게 끝나는 거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 그의 목소리는 지독히도 사무적이었다. 유라는 눈앞의 서류들을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한때는 절실하게 원했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것들은 그녀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이 서류에 서명하고 돌아서는 순간 강지훈이라는 남자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은 그저 거래가 되어버리고 자신은 돈과 집을 받고 떠나는 계약 상대을이 될 뿐이었다. 그와 함께 밤을 새우며 전략을 짜던 순간들. 낡은 초소에서 그의 아픔을 엿보았던 비 내리던 오후. 자신의 명예를 위해 모든 것을 걸고 분노하던 그의 모습. 그 모든 것이 고작 이 종이 몇 장의 가치란 말인가. 유라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강지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이게 전부인가요? 유라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새로운 힘이 실려 있었다. 당신에게 이 모든 시간은 그냥 성공적인 비즈니스, 완벽한 거래였을 뿐인가요?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이 돈과 집을 받고 당신 인생에서 사라져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의 돌직구 같은 질문에 강지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한유라, 계약은 계약일 뿐이다. 아니요, 더 이상은 아니에요. 유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책상 위에 아파트 서류와 계약서들을 밀어냈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내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당신과 함께 싸우고 당신의 아픔을 알게 되고 당신의 보호를 받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 계약서보다 훨씬 더 진짜처럼 느껴졌어요.
난 돈을 받고 떠나는 계약 파트너가 아니라 유라는 차마 다음 말을 잊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녀의 그 절실한 눈빛과 고백에 강지훈이 지난 1년간 쌓아 올렸던 얼음 성벽에 마침내 거대한 균열이 생겼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부서져 내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애틋한 진심이 드러났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서툴지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이 떠나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어. 이런 가짜 결혼에서 벗어나. 진짜 행복을 찾고 싶어 할 거라고. 그래서 당신을 붙잡을 수가 없었어.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누구도 믿지 못했고 누구에게도 기댈 수 없었다. 유라의 존재는 그의 메마른 세상에 스며든 유일한 온기였지만 그는 그 온기를 자신의 욕심으로 가두어 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내가 피닉스 파이를 푼 건 계약 때문이 아니었어. 최민혁이 당신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이야. 그 어떤 이유도 아니야. 그냥 당신이었기 때문에. 그는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가지마. 유라야, 계약 때문이 아니라 진짜 내 아내로 내 옆에 있어줘. 그의 고백에 유라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그의 품에 와락 안겼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를 강하게 그리고 더없이 소중하게 끌어안았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엇갈리고 주저하던 두 개의 마음이 마침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그들의 계약은 끝났다. 그리고 진짜 사랑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한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늘 팽팽한 긴장감과 서늘한 적막감만이 흐르던 공간에 부드럽고 따스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유라와 강지훈은 처음으로 식탁에 마주 앉아 신문이나 서류가 아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침 식사를 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당신 기사가 실렸더군. 도심에 숨을 불어넣는 젊은 건축가라고 아주 멋지게 나왔어. 강지훈이 희미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그의 칭찬에 유라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당신 기사도 봤어요. 가장 신뢰받는 CEO 1위로 뽑히셨던데요. 두 사람은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미소 지었다. 더 이상 서로의 눈치를 보거나 계산적인 말을 건넬 필요가 없었다. 가정부와 김 비서는 멀리서 두 사람의 변화를 지켜보며 조용히 그리고 기쁘게 미소 지었다. 얼음 같던 이 집에 마침내 봄이 찾아온 것이다. 아침 식사 후 강지훈은 유라를 서재로 데려갔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그들의 결혼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그는 계약서를 집어들어 반으로 찢어 유라에게 건넸다. 우리의 잘못된 시작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지. 유라는 그가 건넨 종이를 받아들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함께 그들을 1년 동안 올가매었던 차가운 종이들을 잘게 찢어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것은 과거의 거짓된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그들만의 조용한 의식이었다. 그 주 주말, 강지훈은 유라에게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했다. 차가 도착한 곳은 서울 근교의 한적한 수목원이었다. 아직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JK그룹이 사회환원 사업의 일환으로 비밀리에 조성하고 있는 곳이었다. 아름 들이나무와 이름 모를 야생화가 가득한 그곳은 마치 동화 속 비밀의 정원처럼 아름다웠다. 이곳은 당신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구하고 싶어서 이 수목원에 전체 조경 설계를 푸른 공간에 아니 건축가 한율에게 맡기고 싶어. 그의 제안에 유라는 놀라움과 감동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다. 하지만 그의 진짜 프로포즈는 그것이 아니었다. 그는 유라를 데리고 수목원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발 아래로는 아름다운 숲과 작은 호수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는 유라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진지하게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냉철했던 남자는 조심스럽게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열었다. 그 안에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유라의 이미지처럼 맑고 우아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한유라,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됐었어. 비즈니스와 계약으로 당신을 내 옆에 묶어뒀지. 하지만 이제 그런 거짓된 관계는 끝났어. 나는 당신의 진짜 남편이 되고 싶어. 당신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당신의 꿈을 응원하고 평생 당신을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어떤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 때보다도 진실하고 간절했다. 나와 다시 결혼해 주겠어 계약이 아닌 사랑으로. 유라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울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강지우는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고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숲의 지저김과 향긋한 풀내음이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고 있었다. 2년 후 푸른 공간은 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조경 설계 사무소로 성장했다. 유라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확실하게 구축했다. 그녀는 더 이상 JK그룹 강지훈 대표의 아내가 아니라 건축가 한유라로서 세상에 당당히 서 있었다. 강지훈 역시 변했다. 그는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리더였지만 예전처럼 사람을 얼어붙게 만드는 냉철함 대신 부드러운 여유와 따뜻한 미소를 가질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 직원들은 그의 변화를 보며 사랑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을 실감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두 사람은 언덕 위에 서서 자신들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물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것은 JK그룹의 자본과 푸른 공간의 철학이 결합된 저소득층을 위한 친환경 주거단지였다. 최첨단 건물과 아름다운 공원이 어우러진 그곳은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꾸는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티였다. 강지훈이 뒤에서 부드럽게 유라를 끌어안았다. 당신 덕분에 내 세상이 얼마나 다채로워졌는지 몰라. 예전에 나는 그저 더 높이 쌓고 더 많이 가지는 것만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지금은 알아. 함께 나누고 함께 행복해지는 것이 진짜라는 걸. 유라는 그의 팔에 기대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덕분에 나는 더 강해질 수 있었고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자신들이 함께 일군 풍경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차가운 계약으로 시작된 만남. 위기와 음모 속에서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았고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진짜 사랑을 찾았다. 그들은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나 계약 부부를 넘어 서로의 삶을 완성시키는 완벽한 인생의 동반자가 되었다. 차가운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배경으로 서로에게 기댄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어떤 건축물보다도 아름답고 견고해 보였다. 그들의 사랑은 가장 절망적인 곳에서 피어난 가장 눈부신 희망이었다.